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You fade away.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제 영상 중에서도요, 댓글을 보면 권리 분석이 어렵다, 물건 찾는 게 어렵다, 심지어 시세조사 및 입찰가 선정하는 방식 등이 너무 어렵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매 물건 추천 방송이 아닌 왕초보자분들도, 경매를 아예 처음 접한 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 당장 돈이 되는 경매 물건을 찾아 바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물건 찾는 방법부터 시작해서요, 입찰가 선정하는 방식까지 경매에 있어서 A서부터 Z까지의 모든 공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유료 강의보다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경매 학원 다니려고 생각했던 분들이라면 그냥 다니지 마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우리가 경매 물건을 검색을 해야 되잖아. 검색을 해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도 볼 수 있으니까, 자, 경매 물건을 검색하면서 같이 천천히 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법원 경매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경매 사이트에서요, 전국 각지의 경매 물건을 무료로 열람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서 보려면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습니다. 공적인 장부를 하나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리 분석도 전혀 제공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네이버 지도 서비스, 부동산 서비스, 일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법원경매정보지에서 물건을 검색하고 각 지자체 포털 사이트 다 들어가서 관련된 공적인 문서 다 다운받아야 돼. 그럼 돈도 나가고 시간도 버리고 검색도 힘들겠죠. 그래서 모든 거를 토탈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권리 분석도 전부 해놨어요. 이건 위험한 물건입니다, 위험하지 않은 물건입니다 등등 특수한 권리들의 권리 분석을 전부 해놨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전부 각 해당 경매 물건마다 등기부등본을 전부 뜯어놔서 등록시켜 놨습니다. 거기다가 건축물 대장, 지도 서비스,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 토지 이용 규제 확인, 모든 부동산에 필요한 사이트들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당 사이트만 보면 바로 경매 물건을 검색해서 당장 수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는 사이트, 거기가 어디죠? 대장옥션입니다. 그죠? 대장옥션. 해당 대장옥션에서 경매 물건을 검색해서 수익을 바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유료 경매 정보지 사이트는 많습니다. 다양하게 많아요. 보통 이제 유료 경매 정보지 사이트 중에서 전국 각지의 경매 물건을 다 검색하는데 통상 막 100만원씩 달라고 그래. 말도 안 되게. 근데 우리 대장옥션은 얼마입니까? 전국 각지의 경매 물건을 검색하는데 고작 3만원. 3만원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돼. 하루에 한 1,000원 정도 꼴이 될 것 같거든요. 하루에 1,000원은 내야 1,000원 아까워 이래서라도 대장옥션에 들어가서 경매 물건 검색해보지. 그죠? 그냥 저렴하게 대장옥션 활용하면서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낙찰 받아서 수익 많이 보시면 저 맛있는 거 사주시고요. 자, 우선 물건 여기 대장옥션 보시면요, 다양한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예를 들면 경매 검색 요거 검색 버튼을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다. 대장옥션 검색 버튼을 많이 사용하시고 그 외 신권 검색, 공매 검색, 관심 물건 전부 다 가능합니다. 자, 우선 경매 검색 버튼 제일 많이 쓰니까요, 요거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런 매뉴얼이 이렇게 떠요. 여기 보시면 법원별로, 각 법원별로 내가 원하시는 법원에 방문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번호를 알고 계시면요, 사건 번호를 직접 검색해서 그 물건만 따로 다이렉트로 검색을 할 수 있고요. 감정가를 얼마 정도, 나는 감정가 5천만원에서 1억 사이로 볼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사이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 검색가 말고
말고 그냥 최저가로 볼래? 난 1억에서 2억 최저가로 볼래? 이렇게 최저가를 선택하고 물건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 현황, 물건별로 끝난 거, 진행하는 거, 취하된 거, 정지된 거 전부 다 검색 가능하고요. 일정별로도 검색 가능합니다. 나는 어느 날짜에 연차를 쓸 거니까 그 날짜에 있는 물건만 검색할래? 라고 물건을 검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시별로, 군별로, 동별로 전부 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 대지권 면적, 특수조건, 경매 절차 전부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하는 방식 얘기 드릴게요. 우선 우리 오늘 시청자분들 중에서 경매가 처음이고 나는 경매를 나 혼자 검색해서 돈 벌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선 집 근처 경매 물건 검색하세요. 집 근처를 봐야 돼. 내가 집이 서울 금천구면 서울 금천구에 나와 있는 경매 물건 검색해 보세요. 그래야 재밌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어떻게 돼? 아, 여기 옛날 철수가 살던 데인데, 미영이가 살던 데인데, 아, 영희가 살던 데인데, 이 아파트 그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경매로 나갔구나. 야, 경매로 나오면 이렇게 싸지는구나. 이렇게 재밌어야 경매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집 근처를 검색해 보세요. 서울 구별로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검색 누르면 안 돼. 지역만 누르고 검색 누르면 어떻게 된다? 요거 십자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요거 십자가. 그냥 검색 누르면 뭐가 나온다? 항공기, 선박, 중장비 뭐 이런 거 같이 나와. 그래서 원하시는 부동산을 선택하세요. 원하는 부동산을 셀렉하시고 물건을 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번 인천 물건을 한번 볼게요. 인천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시고 눈에 가장 익은 부동산이 뭐죠? 빌라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인천은 아파트도 저렴하게 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파트 경매 물건을 검색 좀 해볼게요. 검색 누르면 자, 인천의 총 경매 건수, 아파트 경매 건수 314건이 보여지게 됩니다. 전부 다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 위에 있는 물건부터 한번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대표 이미지 찍어놓은 거. 감정평가사가 법원에서 의뢰를 받아서 공인된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보내서 사진 찍어놓은 이미지가 대표 이미지가 걸려있는 거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매각기일입니다. 6월 22일 오늘이죠. 오늘 날짜에 입찰한다. 그리고 물건 종별은 아파트이다. 그리고 입찰 당일이다. 오늘 요렇게 메뉴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위에는 인천 무슨 개, 해당 법원 개가 보여지고요. 사건 번호입니다. 2022 타경 14617번 경매 물건 번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간략한 이 해당 물건지의 주소가 나오고요. 이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건 해당 물건의 특이사항입니다. 이 해당 물건엔 임금 채권이 있다. 즉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은 게 있다. 임금 채권은 우선 다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좀 이따가 권리 분석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건물의 전용 면적 13평, 그리고 토지의 이 해당 집합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토지의 면적은 4평이다. 4평과 건물 전용 면적 13평을 일괄적으로 매각한다. 여기 위에 있는 거는 감정가격입니다. 법원에서 고시된 공정된 감정평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파트를 1억 4,500부터 시작할 겁니다. 라고 시작한 물건이에요. 1억 4,500. 근데 현재는 지속적인 유찰을 통해 7,105만원부터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가에 입찰하는 게 아니라요. 현재는 이 최저가 기준으로 입찰가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이 최저가를 기준으로 이 밑으로는 쓰지 마세요. 이 위로는 자유롭게 쓰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7,105만원부터 입찰을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저가에 떨어져 있다. 유찰 횟수는 2회로 떨어져 있고요. 49%대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모든 걸 다 이해하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매각기일이니까 매각기일, 지금 입찰기일이 제일 높은 순서대로, 빠른 순서대로 올라왔지만 우린 최저가 가장 낮은 것부터 볼게요. 314건 중에서 가장 낮은 물건 아파트입니다. 그쵸? 자, 얼마짜리예요? 150만원부터
150만원부터 입찰 참여 가능한 경매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인천에 아파트를 사는데요, 150만원에 살 수 있어요. 150만원 가장 싼 거예요. 인천의 아파트 중 가장 싼 겁니다. 150만원 가슴 떨리지 않으세요? 내가 150만원 지금 통장에 있었나? 야, 150만원 그냥 사버릴까 아파트? 응? 인천의 아파트 그냥 사버릴까? 그냥 뭐 한 달 월급 그냥 뭐 안 받았다고 생각하고 아파트 하나 사버릴까? 막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가슴 떨리는 최저가입니다. 진짜 150만원만 내면 저거 입찰할 수 있어요. 150만원만 내면 입찰 가능합니다. 자, 근데 여기 뭐라 써있어요? 유찰 10일에 감정가가 7,600짜리였어요. 지속적인 유찰을 통해 최저가가 150만원까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감정가 대비 2%까지 떨어져 있다는 게 현재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건 누르지 마세요. 이런 건 누르지 마세요. 이런 걸 왜 누릅니까? 자, 이거 눌러볼까요? 그래도 한번 뭐 150만원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혹시 150만원에 사서 이게 남들이 안 봤으니까 나 혼자 본 거일 수도 있잖아. 150만원에 사서 그냥 바로 팔아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여기 빨간 글씨, 매각 조건에 빨간 글씨 써있죠? 저희가 다 써놓은 거예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이게 뭐예요? 물어줄 돈이 있다는 거예요. 물어줄 돈이 최소 수천만원에 물어줄 돈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매각 뭐예요? 누군가가 전에 한번 낙찰을 받았는데 잔금을 내지 않고 보증금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권리상 문제가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저희가 써놨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재매각 있다. 이런 건 그냥 누르지 마세요. 아니, 유찰 많은 게 좋은 겁니까? 유찰 많은 게 경매 물건이 좋은 거예요? 유찰 많은 거 5회 10회 막 이런 게 좋은 겁니까? 그만큼 안 좋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유찰이 많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유찰이 안 많아야 좋은 겁니다. 그러니 경매 물건을 검색하실 때요,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런 거 다 누르지 마세요. 유찰 3회 이상 넘어가는 건 누르지 마세요. 보지도 마세요. 안 좋은 겁니다. 그만큼 인수되는 권리가 있고 그만큼 권리상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쭉 넘겨서 한 3회 이상 안 떨어진 걸 위주로 우리 물건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물건지를 한번 볼게요. 자, 2023년도에 사건이 접수된 경매 물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525671 경매 물건 사건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3 타경 525671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건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접수되면 바로 진행해 주면 좋지만 줄을 세운다고요. 52만 5천 번째 저 뒤로 가세요 이렇게 줄을 세우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묵혀서 경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감정가는 시세가 아닙니다. 간혹 뭐 이렇게 대장님 저 진짜 타경이 뭔지 모르겠어서 너무 궁금해요. 저것 때문에 경매 투자를 못 하겠습니다. 도대체 타경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몰라요. 왜 저런 걸 알려고 해? 저런 거를 알려고 하는 시점부터 경매가 안 되는 거야. 시작이 안 되는 거야. 왜 쓰잘데기 없이 저런 게 궁금합니까? 민법, 형법에 나오는 사건 부호입니다. 법원이 알아보려고 붙여놓은 거예요. 왜 중요해? 저런 거 알려고 하지 마. 중요하지가 않아. 중요한 걸 알아내세요. 중요한 거.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부동산의 시세. 응? 그리고 내가 이걸 사서 얼마에 팔 건지, 그리고 남들보다 비싸게 팔면 이 부동산에다 어떤 가치를 입혀야 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 타경이 뭔 뜻인지 전혀 궁금한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는 그냥 패스해도 됩니다. 자,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이고요. 동부아파트라고 쓰여 있네요. 제102동
탑층의 소재에 있고요. 2019호 조망권은 상당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자, 물건 종별은 아파트고요. 여기 다 써있어요. 대장옵션에 대지권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뭐 지식산업센터 다 똑같아요. 이런 걸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집합건물. 이 집합건물도 이 아파트의 소유자, 빌라의 소유자들이 대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지권은 7.25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건물의 전용 면적은 18.15평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아파트를 살 때는 전용 면적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공급 면적으로 사요. 전용 면적은 실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만 재는 거고, 공급 면적이라고 하는 건 베란다, 발코니, 서비스 면적 확장 부분 등이 될 수 있겠죠. 이러면 약 25평 정도 되는 3룸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급으로 따지면. 자, 감정가 2억 2,400에 시작했어요. 법원에 고시된 가격이. 최저가 2억 2,400에 아무도 안 산 거야. 그러니까 30% 저감된 1억 5,680만원부터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서울 중심지는요 20%씩 유찰됩니다. 수도권 및 지방은 30%씩 떨어져요. 한 번 안 살 때마다. 자, 한마디로 우리는 경매장에 가셔서요, 법원에 가셔서, 자, 해당 인천지방법원 경매 9개에 가셔서 입찰하셔야 되는데 1억 5,680만원보단 위로 쓰셔야 돼. 이 밑으로 쓰면 폐찰입니다. 그냥 1억 5,680만원만 써도 입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날 우리 법원에 돈 가져가야 돼요. 이 해당 입찰금의 입찰 보증금을 들고 가야 됩니다. 최저가의 10%입니다. 내가 쓰는 금액의 10%가 아니에요. 보증금이. 항상 경매에 고시되는 경매 최저가의 10%를 가져가야 합니다. 1,568만원을 우리 주거래 은행 있으시죠? 거기 가셔서요, 수표 한 장으로 끊어달라고 하면은 한 장으로 끊어줍니다. 그래서 수표 한 장을 미리 준비해서 법원에 가셔야 돼. 그리고 저 1,568만원을 입찰할 때 내세요. 하얀색 뭐 입찰 보증금 봉투가 있어요. 거기다 내고 입찰하시면 됩니다. 낙찰되면 저 돈 안 줘요. 내가 입찰 보증금 있죠? 그거 안 줍니다. 잔금에 귀속됩니다. 그 나머지 잔금을 제가 납부하면 되겠죠? 폐찰했어요. 나보다 더 높게 쓴 사람이 나왔어요. 그럼 난 폐찰한 거죠? 그럼 그날 저 법원에 가서 저 1,568만원 그대로 돌려줍니다. 내가 냈던 금액 그대로 돌려서 받아서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입찰 보증 가져가야 된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해당 부동산에 관련된 서류들, 막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법원경매조에 제공되는 서류는 아닙니다. 저희가 일일이 관련 지자체에 들어가서 서류 다 떼놓은 게 여기 다 등재되어 있어요. 매각물건 명세서 전부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이 해당 물건에 입찰하려면 권리분석이란 걸 해야겠죠. 권리상 문제가 없어야 우리가 입찰하고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권리분석 좀 해볼게요. 자, 우선 등기부등본 전부 다 등록되어 있죠. 등기부등본의 인덱스는 총 3가지입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예요. 표제부는 건물의 스펙을 표기합니다. 총 층수, 철근의 양, 콘크리트의 양, 이 건물의 스펙사항을 전부 다 표기해놨죠. 그래서 뭐 건물에 철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면 읽어보셔도 되는데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갑구와 을구 중에서 가장 빨리 설정된 권리 하나를 찾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찾는 말소기준 권리면 소멸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갑구에서 보면 근데 이렇게 보시면 못 찾아. 어려워. 왜냐면 갑구에서 보면 이렇게 빨간색 글씨 이렇게 줄가 있죠. 경매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1금융사에서 돈을 빌립니다. 근데 내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졌어. 그러면 1금융사에서 막 돈 갚으라는 압박이 오겠죠. 그럼 2금융사에서 돈을 빌려서 1금융사를 갚습니다. 돌려막는다고 하죠. 이렇게 계속 돌려막다가 캐피탈 쓰고 리볼빙 쓰고 지인들과 가압류 걸리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못 막아서 빵 터져 나오는 게 경매죠. 그래서 지워진 권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려우니까 쭉 마우스 내리세요. 그럼 이렇게 주요 등기 사항 요약 참고용 한 장짜리가 나옵니다. 현재 살아있는 권리들만 표기해 놓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갑구와 을구 중에서 가장 빨리 설정된 권리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찾아볼까요? 자, 접수 정보 볼게요. 을구에, 갑구에
23년 4월, 23년 7월, 자, 을구 볼게요. 2001년 12월, 2015년 4월, 2018년, 2019년, 2020년. 뭐 어떤 게 가장 빨랐습니까? 을구에 2001년이 가장 빨랐죠? 그렇죠? 자, 얘가 1등이에요. 그럼 무슨 권리예요? 근저당이네. 근저당은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말소기준 권리는 7가지입니다. 말씀드려볼게요. 근저당, 저당,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선수전세권, 담보가 등입니다. 이 7가지가 가장 빨리 설정되어 있다면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이 중 경매 물건 중에 80%는 근저당입니다. 왜? 집을 처음 살 때 은행에 대출을 받거든요. 우리는 집을 살 때. 그럼 은행은 우리 집에다가 근저당을 설정해요. 그래서 전부 다 소멸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가장 빨리 설정된 권리가 은행 근저당, 그냥 근저당이면 전부 다 소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빠른 권리가 근저당이 아니다. 그럼 그냥 안 하시면 돼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래도 돼. 그래도 경매물건 너무 할 게 많아. 너무 할 게 많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경매. 그냥 가장 빠른 게 근저당만 하게 할 거야 라고 하시면 대한민국 80% 이상을 다 할 수 있어요, 경매물건. 그래서 근저당이다. 그럼 그냥 깨끗하구나. 그냥 해도 되겠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리분석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권리분석이 뭔지 아세요? 임차인 현황 권리분석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권리분석 끝난 거예요. 임차인의 거기 살고 있는 임차인의 권리분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 경매정보 쭉 내리면요, 임차인 현황이 나와요. 여기 쓰여있죠? 조사된 임차인 내역이 없음. 즉 현재 임차인이 없고 소유자가 직접 거주한다는 겁니다. 소유자는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상 문제없이 깨끗한 물건입니다. 그냥 시세 대비 싸게만 사시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만약에 여기 임차인이 있었어. 그럼 우리는 하나만 알아내면 돼요. 뭘 알아내면 돼요? 우리가 찾은 말소기준 권리 있죠? 그 말소기준 권리보다 임차인이 전입일이 느리냐 빠르냐 이것만 가지고 그냥 입찰하시면 됩니다. 전입일이 느리다 그러면 소멸, 빠르다 그럼 대항력이 있는 건데 그냥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되지 뭐. 그냥 복잡한 거 하지 마. 안 해도 돼. 안 해도 할 거 너무 많아. 전입일이 느리면 소멸입니다. 솔직히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등기부등본 열지 않아도 돼. 여기다 저희가 다 해놨어. 밑에다가. 아까 우리가 찾은 게 2001년 12월 근저당이었어요. 여기 찾았어. 말소기준 권리라고. 그죠? 그 밑에 수십 개의 권리가 있어도 그냥 소멸합니다. 그냥 여기 있는 거 보셔도 돼요. 등기부 열지 않아도 대장시원 안 열어도. 그리고 임차인 없죠? 깨끗한 거 그냥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권리상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매각 조건에 써놨어요. 여기다 또 써놨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하셔도 돼요. 대항력 있다? 빨간 거 여기 그냥 빨간것이 있다. 그냥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할 게 너무 많아. 권리상 문제가 없다.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감정평가서도 한번 눌러보세요. 이건 법원경매정보지, 법원경매에서 제공되는 그냥 임장보고서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원은 경매물건이 접수되잖아요. 공인된 기관에 의뢰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라는 라이센스를 가지신 분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요. 이 주변에 임대료 얼마, 매매가 얼마, 임차인 현황 어떤지, 건물의 컨디션 어떤지 이걸 다 종이에 적어요. 그 종이가 감정평가서라고 합니다. 임장보고서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도 서도 이렇게 이미지, 내부 이미지도 이렇게 찍어서 올려놔요. 감정평가사 가고 놀다 오는 건 아니겠죠? 사진 다 찍어서 물건의 이미지 전부 다 전달하고 요약사항 밑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냐면 건물에 대한 요약사항이죠. 관련된 위치는 화전초등학교 앞에 있고요. 근린생활시설들이 혼재되어 있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교통의 사항은 보통이다. 나쁘진 않다. 철근고조이고 1995년도 약 30년 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몰타이 페인팅 마감 등을 처리됐고 이용 상태는 아파트 3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위생설비 되어 있고요. 난방설비, 승강기, 주차장, 화재 탐지기 전부 다 설치되어 있다. 건물의 현황, 토지의 현황, 토지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공무상 현황 문제 없다.
전부 다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도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이미지도 한번 같이 볼까요? 딱 봐도 물건지 인근에는 다 아파트가 혼재되어 있죠. 혼재되어 있고 우리 물건지 인근이고요. 그리고 앞에 학군지, 초등학교, 학군, 고등학교 뭐 다 보입니다. 입지는 좋아 보이고요. 복도식 구조네요. 복도식 구조를 띄고 있고, 자, 우리 물건의 룸 개수는 총 하나, 두 개, 세 개, 거실 겸 주방 딸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베란다도 위치해 있네요. 자, 이렇게 감정평가에는 이미지와 전반적인 내용들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있어요. 제가 꼭 봐야 되는 것만 보여드린 겁니다. 물건 중에서 꼭 봐야 되는 거 뭐겠어요? 등기부등본 열어보셔야 되죠. 권리분석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감정평가서, 임장보고서죠. 감정평가서 보고 이 위치가 어떤지 이미지도 같이 봐야 되고, 세 번째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법원에서 제공되는 품질 보증서 같은 거예요. 우리 가전제품 사러 가실 때, 아니 만약에 냉장고를 산다, 뭐 냉장고 안에 뭐 이렇게 내부에 뭐 이렇게 시설이 있다, 혹은 그 외에 가전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서가 항상 다 도봉되어 있죠. 그 설명서에 해당하는 만큼 그 해당 전자기기가 움직여지지 않고 운영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가전 가구를 산 데 가서 환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경매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품질 보증서예요. 여기에 기재된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법원에서 가셔서 환불 받으시면 됩니다. 나 낙찰 취소시켜주세요. 돈 돌려주세요. 고지된 거랑 다르잖아요.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품질 보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요. 등기부 부동산의 권리 또는 가처분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즉 내가 이걸 사서 부동산만 넘어와야 되는데 채무자가 빌린 돈까지 넌 같이 갚아줘라 써준다는 거예요. 저기다가 여기다가 만약에 공란 이렇게 안 써있죠. 그러면 너 채무자 빚 인수 안 해도 돼. 그냥 너 깔끔하게 부동산만 사가. 부동산만 가져가. 이렇게 법원이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막 써있어. 가처분, 선순위 가처분, 낙찰자, 인수 이러면, 야, 너 이 소유자가 설정된 이 가처분 있잖아. 그건 네가 그냥 인수해 가. 요렇게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입찰하기 전엔 매각 물건 명세서 열어서요, 입찰 7일 전에 나옵니다. 이거 여기 등기부등본 관리 또는 가처분으로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 여기 아무것도 안 써있는지 꼭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비고란도 한번 보세요. 뭐 특이사항이나 우리가 꼭 낙찰자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 써져 있으니까 요렇게만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황조사서 한번 보세요. 현황조사서. 현황조사라고는 담당 법원 관계자가 현 경매 물건에 방문했을 때의 당시 사항을 써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물건 번호 써져 있죠. 조사 일시도 써 있어요. 2번 갔네요. 2번. 2번 가서 보면 전무관계는 미상으로 보인다. 여기 내용 써 있어요.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 관계는 알 수 없었으나 소유자 외에 전입된 데는 조사되진 않았다. 조사되는 사람은 없다. 즉 가서 배를 막 눌러. 아무도 안 나와. 폐문부재야. 없어. 그러면 그냥 돌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관련된 뭐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세대 열람을 해봐요. 그러면 이 집에 전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입세대 열람 해본 거야. 연입해본 경우가 별다른 임대차 관계는 없었다. 단 소유자는 전입되어 있었다. 즉 임대차 관계가 구성되지 않은 현 소유자 거주인 부동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권리상 문제는 없다라는 게 현황조사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매뉴얼을 받고요. 해당 아파트에 대한 내용까지도 전달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뭐겠습니까? 권리상 문제가 없으며 감정평가 금액 대비
30% 세일된 금액에 나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별다른 하자는 없다고 보여지는 물건입니다. 하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세대로 싸게만 사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물건이 또 뭐 산속에 혼자 있거나 막 아무도 인프라가 없는 곳에 나 혼자 아파트면 수요가 만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대장 옥션에 보면 네이버 지도 연동시켜 놨어요. 지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네이버 지도 이렇게 연동되니까 물건의 입지 환경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물건지 인근으로 바로 작전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역세권의 인프라를 품고 있고요. 부평 IC를 통해 고속도로 진출입에 대한 교통에 대한 편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중소규모의 아파트 단지들이 혼재되어 있고요. 다수의 버스 정류장도 같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군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요. 자, 이 지적 표현이 파란색입니다. 이게 다 국가 산단이에요. 그죠? 부평 국가산업단지, 한국GM공장, 다양한 산업단지가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우선 아파트의 경우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 것 중에서 꼭 하나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역세권에 대한 교통의 편의성이죠. 도보 10분 거리에 역세권이 위치해 있어야 꾸준한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군도 중요하겠죠.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야 자녀를 둔 부모들의 수요층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일자리죠. 일자리가 있어야 여기에 터전을 삼아서 주거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중공업 지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야겠죠. 이 중 한 가지만 있어도 아파트의 거래량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경매 물건지는 몇 개 갖고 있어요? 3개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이게 아파트가 그래도 싸야 될 거 아니야. 1억 5,600보다 싸면, 일반 매매 시세가 싸면 뭐하러 사요? 저거를 살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단계, 현재 부동산의 시세입니다. 저희 대장 옥션은요, 네이버 부동산까지 연동시켜 놨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이 정보지 사이트 하나에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격선을 정리하면 가장 싼 건 매매가 2억에 나와 있네요. 자, 근데 이거는 신비성이 좀 떨어집니다. 왜 2억이 나와 있냐면 우선 20층 중에 1층 저층이죠. 저층이에요. 저층. 20층 중에 1층 저층이고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전세 1억 5천만 원을 승계 조건으로 사야 합니다. 갭 투자 물건이에요. 이런 거는 정상 시세를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시세 실거래가 한번 눌러보세요. 자, 이게 전형적인 데이터죠. 문정부 때 막대하게 상승폭을 기록했다가 러시아 전쟁 터지고 인플레이션 과속화되고 기수통화되는 미국이 금리를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올리니까 그 불안했던 기대 심리는 하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지속적인 폭락을 기록하죠. 그리고 나서 바닥을 다집니다. 기수통화되는 미국이 금리를 떨어뜨리겠다, 이런 발표가 나오고 있고요. 유동성 차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양정책까지 펼쳐지고 있는 시점이죠. 마지막, 서울에 혹은 수도권에 역대 최저치 공급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바닥을 다지고 반등 기류를 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전형적인 데이터예요. 지금 한마디로 보니까 지금이 가장 쌀 때입니다. 가장 쌀 때요. 위기에서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한다. 하여튼 실거래가 보니까 최근에 거래량 많네요. 여기 아파트 입지가 좋아서 2억 5천까지 찍었습니다. 이건 아마 풀 인테리어를 가정해 봤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한 보편화된 시세 한 2억 2천 정도는 시세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저층 제외하고요. 한 2억 2천 정도가 보편적인 시세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 경매 최저가는 얼마다? 1억 5,600이다. 우리 이거 아까 입찰가 선정, 입찰가 한번 써볼게요. 야, 여기까지 해준다. 내가 다 떠먹여준다. 진짜 오늘 영상만 보면 그 어느 누구도 입찰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시죠? 자, 입찰가 선정.
저희 실전반 기수님들은 수지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합리적으로 입찰가를 쓰지만 제가 지금 그냥 아주 쉽게 그냥 대략적으로만 입찰가 한번 써볼게요. 현 최저가 얼마였죠? 아까 전에 경매 최저가가 1억 5,680. 그럼 1억 6천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반올림해서 시세 아까 2억 얼마였어요? 2억 2천만원 정도가 적정 시세로 보여졌습니다. 자, 요렇게 놓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오늘은.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최저가를 상대로 낙찰 받는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취등록세가 나가죠. 취등록세 몇 프로 나가요? 취등록세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서 취등록세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조정지역입니까? 비조정지역입니까? 대한민국은 전부 비조정지역입니다. 조정지역 없어요. 전부 다 비조정지역이야. 다 풀어줬어. 근데 속으로 이런 생각하시죠? 아닌데 강남 3구랑 용산 아직 안 풀렸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야.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자, 강남 3구 용산 조정지역 맞습니다. 근데 강남 3구 및 용산은 우리나라 아니죠? 우리나라 아니잖아. 다른 나라잖아. 그렇죠? 강남 3구 용산 사실 거면 경매 왜 했습니까? 경매 안 했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어차피 안 할 지역이잖아. 그냥 다 비조정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싹 다 풀어줘서 비조정 지역입니다. 비조정 지역은 6억이야. 그냥 1%대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해당 물건 1.1%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얼마죠? 160만원 정도 되겠네요. 한 160만원 좀 넘길 텐데 한 200만원 반올림 할게요. 계산기 안 쓸게요. 그냥 러프하게 할게요. 그냥 반올림에서 조금씩 높게 잡을게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나중에 계산기 쓰셔도 되긴 합니다. 조금 러프하게 잡을게요. 빨리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뭐가 나갑니까? 법무비. 자, 법무비가 뭐냐면요, 제가 낙찰 받으면 은행 대출 받죠. 은행 대출은 은행은 절 믿지 않아요. 법무사에게 대출 금액을 줘요. 잔금 납부하라고. 그럼 법무사가 내 부동산에 있는 잔금을 내주고요. 내 부동산에 수많은 권리들이 있죠. 근저당, 압류가 막 이런 게 많아. 이거 다 지워줘요. 다 지워주고 깨끗하게 등기증 만들어서 집문서 만들어서 저한테 갖다 줍니다. 서비스 비용이에요. 이 서비스 비용은 낙찰가액의 한 0.5% 정도 대략 가정해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 비용이랑 다릅니다. 상이합니다. 너무 비싸게 부르시는 눈탱이 치려는 법무사분들 많이 계시는데 저한테 오세요. 적절 비용으로 금액을 좀 낮아드릴 수 있게 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비싸게 받으면 안 돼. 또 서비스 비용인데, 그죠? 거기다가 복비 나가겠죠? 복비 우리 어디 나가요? 낙찰 받으면 월세, 전세, 매매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복비 0.4%부터 1% 기준인데 한 0.5% 정도 넣어볼게요. 그럼 합쳐서 한 1% 정도, 그죠? 이것도 한 200 넣어보죠 그냥. 200, 그죠? 200만원 나갑니다. 자, 그리고 또 뭐 나갑니까? 그리고 뭐 인테리어 해야겠죠. 인테리어 도배장판은 간단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인테리어. 자, 인테리어는요, 아파트 같은 경우 저렇게 3룸 아파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인테리어 안 와도 팔려요. 왜 팔려요? 오히려 인테리어 행 가격을 잘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 들어오시는 분들이 본인 입맛에 맞춰서 인테리어를 합니다. 빌라는 인테리어가 중요해. 근데 아파트 3룸 정도면 들어오신 분들이 하고 싶은 인테리어가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테리어 안 해, 그냥 도배장판만 간단하게 해도 됩니다. 자, 인테리어 그냥 도배장판 간단하게만 해서 수리만 해서 평당 10만원 예상해 볼게요. 평당 10만원. 그러면 한 200만원 해볼게요. 인테리어 평당 10에서 평당 10.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명도비. 자, 명도 비용은 의무입니까? 의무가 아닙니까? 명도비는 의무가 아니에요. 안 줘도 돼. 근데 우리는 만약에 끝까지 갔을 때 강제집행이란 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강제집행 비용을 낼 바에는 이사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뭐 집행해서 우리가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뭐 그냥 이사비 한 푼도 안 줘, 강제집행 해버릴 거야, 이런 경매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무는 아니지만 임차인과 소유자분들의 마음을 통감하면서 실제로 강제집행하면 한 300 정도 나오는데
제가 100만원 정도 이사비 좀 드릴게요. 드릴 테니까 이거라도 받으시고 좋은데 이사 가셔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이라도 이쁘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평당 10만원 살 때 그냥 평당 5만원 잡아보세요. 한 100만원 정도 이사비 안 줘도 되는데 안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넣어놓는 거예요. 미리 집행비용이라고 생각하시고. 합계 얼마예요? 총 400, 600, 700만원이죠. 만약에 변수 같은 게 있잖아. 이사비도 나가야 되고 관리비 인수 금액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포함해서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냥 한 1000만원 정도 러프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파는 금액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하시죠. 시세가 2억 2천만원이었잖아요. 그죠? 시세가 2억 2천만원인데 내가 금매로 그냥 2억에 팔겠다. 2억에 매도하겠다. 자, 2억에 그냥 단기로 팔아보는 겁니다. 2억에 금매로 10% 빠진 금액에 팔고 우리 총 취득 금액 얼마입니까? 1억 7천만원. 그러면 1억 7천은 합계 3천만원인가요? 차액은 나누기는 1,500만원. 자, 3천만원 나누기 왜 했을까요? 자, 최종 수익에서 제가 양도세를 뺀 겁니다. 양도소득세를 뺀 거예요. 개인이 양도소득세 단기 세율은 70%입니다. 주택분 안에서. 근데 70% 다 안 나가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공제, 취득로세, 법무비, 복비 등을 빼면요, 그리고 인테리어에서 필요보험비 공제 부분까지 들어간다면 사실상 내는 취득 양도소득세는 50% 선에서 지출이 됩니다. 1,500만원 정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매매사업자를 내서 절세하거나 법인사업자를 내서 절세한다면요, 여기서 반 이상으로 떨어집니다. 더 저렴하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아무리 못해도 한 1,500 벌겠네. 단타 쳐도. 그러면 입찰 들어가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아마 전세에도 한번 볼까요? 시세가 전세 한 1억 8천 정도의 전세 시세네요. 나온 거 없고, 그러니까 1억 8천 내가 내면 바로 나오겠네, 나가겠네. 근데 우리 경매 최저가 얼마였어요 아까 전에? 1억 5,600. 전세 시세보다 낮죠? 전세 시세보다 낮아. 그러면 이거 그냥 전세 맞추세요. 전세 맞추고, 이게 아까 최대 실거래가 얼마까지 찍었습니까? 3억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3억까지는 안 가요. 그렇게까지 막대하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래도 한 2억 4, 5천 사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뭐예요? 2억에 팔았는데 2억 4천만 원에 팔아도 얼마입니까? 차익은 확 늘어납니다. 무피에 돈이 늘어나. 이런 건 전세 맞추세요. 전세 맞춰도 돼. 아니에요, 전 전세 안 맞춰요, 그냥 단타 칠 거야. 그러면 그냥 현 최저가에 이거 뭐 1,500 남으니까, 그죠? 그러면 한 입찰가 한 500 오리세요. 그리고 수익은 1,000만원대로 떨궈도 아마 1,000 조금 넘게 남을 겁니다. 요렇게 입찰가를 가정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보면은 우리는 전세를 맞춰도 되고 단기로 해도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요거까지가 검증이 되면요, 뭐 해야 돼요? 임장 가시는 거예요. 바로 물건지 인근에 방문해서 중개사들 방문해야겠죠. 중개사들 방문해서 실수요자를 상대로 현재 고층에 대한 아파트의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충분히 파악을 해보셔야 합니다. 수요자는 존재하는지. 그리고 물건지 방문해서 현관문 상태, 복도 상태도 좀 체크해보고요. 이웃 주민들 만나서 실거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지 또 체크해야 되고, 관리시 방문해서 미납관리비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충분히 수익이 나올 것 같다. 그럼 그냥 입찰하시는 거예요. 집 앞 은행에 가서 주거래은행 가서 입찰 보증금 수표로 출력하시고요. 얼마 출력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제가 수표 1,568만원 이거 1,568만원 출력해야 된다고 했죠? 최저가의 10% 출력해서 전날에 미리 출력하세요. 또 아침에 부랴부랴 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면서 돼지 꾸면 됩니다. 볶음, 돼지 꾸면 돼. 그리고 입찰하면 끝. 자, 근데 이렇게 간단한 거를 권리 분석한다고 막 경매 학원에서 막 일주일
2주일 말도 안 되는 거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고 저 이런 거 못 보겠더라고요. 오그라들었어. 만약에 경매 학원 강의 뭐 이런 거 들으시는데 거기 학원에서 커리큘럼 봤는데 권리 분석만 3일 이상 된다. 그럼 그 학원 가지 마세요. 걸러야 돼. 그런데 투자에 대한 경험이 적고 권리 분석만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는 학원입니다. 투자를 잘한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투자를 잘한다는 사람들. 이 해당 토지의 시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해당 아파트, 이 주변 인근에 있는 아파트의 시세를 잘 알고 있는 거고, 이 해당 인근에 있는 빌라, 투룸 빌라의 시세를 잘 알고 있는 거. 한마디로 이 부동산의 시세를 빼곡히 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동산에 어떠한 걸 입히면 잘 팔리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 즉, 가치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권리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 부동산 잘하는 거 아니에요. 권리 분석은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학원 다니지 말고 바로 시작하시면 돼. 오늘 제 거 영상 두고두고 보세요. 두고두고 보시면서 그냥 따라만 하세요. 그럼 누구나 1년에 연봉 이상의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학원 안 다녀도 돼. 정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무료로 답변해 드릴게. 우리 대장TV 카페 아까 봤죠? 이 카페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물어보세요. 여기서 물어보시면 만약에 하다 막히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가 다 우리 대장TV 수많은 멘토들 그리고 우리 수많은 기수분들이 전부 다 무료로 답변해 드릴 겁니다. 저까지 다 답변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과 오늘 내용을 가지고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항목 중에서 3가지 정도가 해당한다. 그러면 저희 대장TV 멤버십 회원에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아주 빠른 시간도 단축되고 안전한 수익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아니 오늘 영상 보는 거 나 다 이해된다, 할 수 있다. 근데 불안하다. 그래도 내가 아무리 권리 분석을 잘했어도 불안하다. 누구한테는 꼭 검증받고 싶다. 매번 제대로 된 검증을 받고 싶다. 그리고 내가 시세 조사를 잘했지만 설마 내가 비싸게 쓸 수도 있잖아. 시세보다 비싸게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시세 검증을 다시 한번 받고 싶다. 한마디로 권리 분석, 시세 조사를 다시 한번 검증받고 항상 입찰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두 번째, 나 명도 무섭다. 대장님 말씀대로 명도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 사람 상대하는 명도가 난 너무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막 고송 요구하고 소송해야 될 것 같고 안 나가 못 나가. 아유 너무 무섭고 두렵다. 매번 명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나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 것 같다. 나 그냥 싫다. 그냥 이게 너무 걱정돼서 경매 못하겠다. 이러시는 분들 명도 오세요. 제가 다 해드려요. 세 번째, 아유 나 모르겠고 물건 찾는 거 모르겠고 힘들고 바쁘고 그냥 누가 찾아줬으면 좋겠다. 맨날 괜찮은 우량한 물건만 찾았으면 좋겠다. 난 그런 거 물건만 그냥 추천받아서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 네 번째, 이런 거 말고 특수 물건 공략해서 나 혼자 입찰 들어가서 단독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만들고 싶다. 뭐겠어요? 선순위 임차인 공략, 유치권을 소멸시켜서 돈 버는 거, 위에 있는 건물 지상권 말소시켜서 돈 버는 거, 선순위 가처분 말소시켜 돈 버는 거, 이런 거를 통해 특수물건 공략을 통해 단독적인 낙찰을 받아보고 싶다. 이런 것들. 다섯 번째, 나는 경매를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나는 소액 경매를 통해 건물주의 꿈도 걸어갈 것이다. 근데 건축하다가 10년 늙었다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다. 건축에 있어서 공법, 설계, 시공, 분양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다. 시행도 어렵다. 이러시는 분들 저한테 오세요. 저는 시행을 저희 회사에서 합니다. 그리고 설계부터 해서 철거부터 해서 각종 인허가, 절차, 분양, 완공, 준공, 향후 임대받아서 월세까지 드려요. 그냥 아예 총괄 PM을 끝까지 해드립니다. 팔 때까지 다 해드려요. 신축에 대해서.
심지어 인테리어, 도배장판 인테리어도 해드려요. 우리가 인테리어 회사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도 해드려요. 그래서 소유경매팀의 건물주까지 로드맵을 그려서 같이 갈 건데, 그렇게 같이 갈 든든한 조력자가 필요하다 이러시는 분들. 그리고 6번째, 아유 난 그래도 무서워, 난 대출 안 나올까봐 너무 무서워, 대출 안 나올까봐 너무너무 무서워, 이러시는 분들, 저희 대장TV에서는요 전국 각지에 경력 대출을 현업에서 중개하는 필드에서 운영하시는 분들, 최소 100명 이상의 대출 팀장님들을 협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대출 심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지점장님들을 지점장님들로 올려드리는 걸 몇 분 했을까요? 그 지점장님들을 본사로 승급시켜줄 분들을 몇 분 했을까요? 그래서 은행들과 다양하게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락 대출을 빠르게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 대출까지 얘기 드렸어요. 7번째, 매번 변화되는 세금 어려워요. 그리고 매매 사업자, 임대 사업자, 법인 사업자, 이런 것들은 다 뭐며 언제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장단점은 뭐가 있는지, 아유 너무 막막하고 무서워요 이러시는 분들 오세요. 저희 대장TV에서는 전부 세무 인력팀이 상시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절세를 통해 맞춤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사업자, 법인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3가지 정도가 해당한다면요, 경매 투자를 제대로 배워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혼자 가면 오래 못 가죠. 단 같이 가면 안전하게 오래 갑니다. 보통 다른 학원 및 컨설팅 업체들은요, 낙찰 받을 때마다 수수료를 달라고 해요. 1에서 2% 정도. 그리고 명도하면 명도 수수료, 상담 또 받으려면 또 상담 수수료, 낙찰 한 건당 최소 한 3%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2억에 낙찰 받는다면 얼마예요? 500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는 거야. 매번 발생된다는 거야. 저희는 이런 거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명도 공짜로 해드립니다. 죽을 때까지 명도 공짜로 해드려. 죽을 때까지 권리 부서 공짜로 해드려. 죽을 때까지 물건 추천해드려. 계속 평생 같이 갑니다. 자, 정년이 없는 평생 직업으로 경매 투자를 생각하며 돈 버는 기술력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대장TV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셔서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 단발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지고 자본과 반열에 올라타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무료 상담을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두 손 꼭 잡고 같이 가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까지 핵심적으로 경매 투자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어떻게 보면 초보 투자자분들이 단발성으로 당장 학원 안 다녀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 드렸으니까요, 오늘 영상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물건 추천 방송이었네. 오늘도 아파트 하나 추천해 드렸죠. 그러니까 아파트 또 물건 추천 방송, 나 오늘 경매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한 건데. 자, 오늘 여기까지. 경매가 너무 어렵다, 힘들다 라고 너무 편견들이 많고, 그리고 권리 분석 일주일 한 달씩 막 그렇게 늘려가면서 수강생들을 그렇게 돈벌이로 생각하는 학원들도 꽤 있어서 그냥 강의만 너무 늘리는 학원들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그냥 권리 분석 다 해드렸어요. 오늘 영상만 가지고도 경매 투자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괜히 찍었나 오늘 영상? 다른 권리 분석만으로 이제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욕 먹을라나? 뭐 욕 먹으면 좀 어때요? 권리 분석으로 왜 그걸 강의를 해? 부동산의 가치를 찾고 부동산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교육을 하셔야겠죠. 부동산을 본질을 배운다는 거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만으로도 경매 투자할 수 있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천천히 보면서 저와 함께 자본과의 반열에 올라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라이브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가치 있는 방송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